고려장은 고려가 아니라 일본에 있었습니다. 아주 멀고 먼 옛날 기로라는 나라에 살던 젊은이는 어머니가 나이 70이 되자 국법에 따라 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는 도중 어머니가 소나무 가지를 꺾어 자꾸 길에 버리시길래 아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소나무 가지를 따라서 무사히 집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감동한 아들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청마루 밑에 토구를 파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큰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하면 쳐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래 위 지름이 같은 통나무 기둥의 어느 쪽이 뿌리 쪽이냐. 둘째,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 중 누가 어미 말이냐. 단 말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구멍이 구불구불한 구슬 속으로 명주실을 꿰어라. 기로국의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고 그 문제는 마침내 토굴 속의 노모에게도 들렸습니다. 노모는 아주 쉽게 답을 말했고 아들은 그 답을 임금님께 대신 말했습니다. 첫째 답은 아래 위 지름이 같은 통나무는 물에 담가서 조금이라도 더 물에 잠기는 쪽이 뿌리 쪽입니다. 둘째, 말의 나이는 이빨의 수를 봐야 하는데 손대지 말라 하니 두 마리 말을 사흘간 굶기고 먹이를 주어서 먼저 먹는 말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셋째, 구슬의 구멍 한쪽에 꿀을 바르고 그 반대쪽 구멍에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넣어라. 그러면 개미가 꿀을 찾아서 기어갈 것이니 명주실은 구슬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자 이웃나라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병 속에 병의 주둥이보다 더 큰 호박을 담아서 가져오라. 노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봄철에 호박꽃이 피면 그 작은 호박꽃 마디를 병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호박꽃이 지고 작은 호박이 열리고 그 호박은 점점 자라 입구보다 훨씬 큰 호박이 병 속에 있게 된다.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 젊은이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노모가 이 문제들을 다 맞추었다고, 그러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임금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모자에게 큰 상을 주고 노인을 산에 버리라는 법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팔만 대장경에 수록된 잡보장경의 기로국 이야기, 글자 그대로 기로, 노인을 버리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려장, 고려의 장례, 나이 70이 되면 부모를 산에 버리는 고려의 장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려에 고려장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 고려사전료, 조선왕조실록 역사서 어디에도 고려장이라는 풍속은 없었습니다. 고려에 고려장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기로장이 고려장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는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효를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같은 귀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불효는 불충과 같고 불휴는 반역과 같은 죄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부모 상을 소홀히 하면 엄한 벌을 내리고 부모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징역 1년, 상이 끝나기 전에 상복을 벗는 자는 징역 3년,
초상을 숨기고 치르지 않는 자는 귀양을 보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시묘살이를 한 사람에게는 효자문을 세우고 상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죄를 지어도 형벌을 연기하거나 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아야 덕을 보도록 했습니다. 고려에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말은 한국에 직접 와본 적도 없이 일본에서만 머물렀던 미국 선교사 윌리엄 그리피스가 1882년에 지은 은둔의 나라 한국에 처음 쓰여졌습니다. 일본인들에게만 들은 내용으로 그야말로 일본에 은둔해서 조성을 상상해서 쓴 책인데, 수많은 엉터리 내용 중 하나가 노인이 70세가 넘으면 산채로 땅에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식사 때 말을 삼가는 것은 서로 더 많이 먹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919년 미와 타마키의 책 전설의 조선에서 불효식자, 불효자식이라는 제목으로 192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동화집에서 어머니를 버린 남자라는 제목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우바스테야마 모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버리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일본에는 마비키, 아기 속가내기라는 생활고로 힘이 들면 키울 아이만 남겨두고 필요 없는 아이는 어머니가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죽이는 그런 행위가 20세기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워지면 부모도 버리고 아기도 죽이는 문화가 정작 일본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려장은 고려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시대 일본이 굳이 한국의 문화라고 한 것은 조선의 무덤 속 보물들을 도굴하기 위하여라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고려 청자를 비롯한 수십만 점의 보물들이 도굴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부모를 생매장한 놈의 무덤이니 파헤쳐도 괜찮다고,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고려에 고려장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엔 충성하고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충효의 나라였습니다. 효는 충의 시작이요, 충은 효의 완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는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들입니다. 천주교 순교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느님의 십계명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하느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교자들은 대군, 대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 아버지 중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섬김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에 비해 지금의 대한민국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 교인이 이토록 많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심성이 효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집회서 3장은 효도는 자기 죄를 벗고 보화를 쌓고 자녀들의 발걸음이 순하게 되고 기도를 응답받게 하고 장수와 축복의 지름길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성의 후손인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께 효성을 다하시고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